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위해서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를 다양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에서요, 이 보유기간 계산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11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한 주택을 팔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1번입니다. 첫 번째인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입니다. B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2주택을 가진 사람이 2021년 이후에 양도했으면 당연히 한 주택 팔면 과세하겠죠? 그래서 이제 B주택을 팔았는데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는요, 보유기간이 무조건 2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B주택을 양도일로부터 A주택이 남았는데 그 A주택은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순수하게 2년을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사례입니다. B주택 양도일로부터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B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한 그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거주해야만이 A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4년 1월에 A주택을 양도했다면 보유기간이 2년과 거주기간 2년이 충족되기 때문에 당연히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양도했으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남은 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자, 남은 주택이 지금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사례입니다. 남은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냐?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자, 사례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20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주택이지요? 그리고 2019년 다시 3월에 C주택을 취득했으니까 2019년 3월 현재는 3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12월에 C주택을 팔았습니다. A, B, C 주택 중에서 C주택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그리고 2021년 2월에 올 2월 달에 옛날에 2015년도에 샀던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A주택을 양도했다면 이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옛날에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2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택이라 하더라도 C주택을 양도하고 과세했고요.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A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A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아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참 복잡하지요. 세 번째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에 신주택을 취득해서 다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 적용받고 다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자, 사례입니다. A주택, B주택,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계산인데요. 2015년 10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A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현재 2주택이죠? 그런 상태에서 3월에 B주택을 양도했으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2021년 5월에 C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당연히 과세되겠죠? 이렇게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자, 사례 보겠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6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B주택을 취득했으니까 2주택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2019년 8월에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2019년 8월에 B주택을 양도하면서 다시 C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8월에 과거에 16년도에 샀던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으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런 이후에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입니다. A조합원 입주권 양도일로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요. 자, 2017년 11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A주택이 2018년 11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20년 2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A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세가 됩니다. 입주권을 양도했으니까 과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B주택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B주택은 2022년 2월부터 2년을 보유해야만이 B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2022년 2월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이게 참 양도소득세 계산이 참 복잡한데 이번에 그 정부가 그냥 수시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더욱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되는지. 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2018년 9.14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된 겁니다. 다만 2018년 9.13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2년이 되겠지만 2018년 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합니다. 2018년 9.13 이전에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할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이미 거주주택 A를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B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적용됩니다.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하나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B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8번째입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이거는 2019년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1년 내 전입요건이 적용되지 않고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2019년 2월 17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과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그리고 중복 보유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지요.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10번째입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외회 없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나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상환 5%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요? 당연히 거주 요건 적용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는 분은 거주 요건을 당연히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건에 대한 보유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